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고 손정민 군. 참 공교롭습니다. 기구합니다. 얄궂습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인데 어제 발인을 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중앙대 의대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손정민 군. 지난달 24일부터 25일 새벽까지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엿새 후인 지난달 30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이 소식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지금 거의 모든 국민이 진짜 관심이 있어요. 진짜 네, 안타까우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인이 된 손정민 군의 장례 미사가 어제 아침에 서울 잠원동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정민 군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다. 왔다 간 기간이 너무 짧지만 참 많은 것을 주었고 인생이 살아갈 만한 것임을 알려주었다라면서 아들에게 애달픈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장례 미사에는 이 가족 또 이 친구들 외에도 일반 시민들도 참석을 해서 네. 이 정민 군의 가는 길을 배웅을 했다고 하네요. 네. 고 손정민 군의 발인식 모습 잠시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있고 늘 생각하고 우리들 같이 있을 거야. 엄마는 걱정하지 마. 아빠 믿지? 우리 잘 봐주고 있어, 정민아. 정말 고맙다. 정민아, 정말 고마웠다. 우리랑 놀아줘서 솔직히 그립다. 보고 싶다. 네 꿈만 같다. 많은 친구들도 안타까워하고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고 손정민 군 교우 관계가 뭐 좋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네, 방금 친구가 추도사를 하기도 했는데 발인 그리고 마지막 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친구 수십 명이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하고요. 아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생전 고인이 좋아했던 물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평소 좋아했던 음료나 온라인 게임 캐릭터 인형 그리고 e스포츠팀 유니폼 등 이게 결국 평소 손정민 군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이 손정민 군의 세세한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던 물품이었거든요. 네. 네, 손정민 군은 이렇게 많은 이들의 배웅 속에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경기도 용인 납골당에 안치됐습니다. 고 손정민 군의 장례 절차는 이제 어제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뚜렷한 원인이나 뭔가 납득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복준 의원이 그래서 고 손정민 군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친구의 휴대전화, 그날 손정민 군과 같이 있었던 친구의 휴대전화에 지금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제입니다. 그제 이 시간에 그 손정민 군의 친구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가 아이폰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전에 경찰한테 한마디 좀 하고 싶어요. 뭘까요? 네네. 그 찾고자 하는 휴대폰이 어떤 기종이고 무슨 색깔이라는 거 정도는 미리 이 민간 그 수색팀들이 하고 있을 때 얘기해 줬으면은 엊그제 같은 그 혼란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하. 그거 중요한 거라고 안 알려줍니까? 찾고 있는 물건인데. 예, 그런데 결국 그때 찾은 거는 저 친구께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제입니다. 어제 네. 오후 5시 한 30분경에 부부로 이루어진 민간 수색팀이 또 한 점의 그 휴대폰을 발견을 했어요. 또 발견했어요? 다만 이제 그 발견 장소 자체가 뭐 실종 추정되는 지점에서는 좀 거리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손군의 아버지한테 전달해서 궁극적으로 경찰한테 갈 걸로 보여지고요. 네.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찾고 있는 휴대폰의 색깔은 스페이스 그레이라고 그러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검정 계통의 휴대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그 뭐 가서 돕거나 또 수색팀들이 이 그 찾는 데 있어서 검정 계통의 휴대폰을 네. 머릿속에 두시고 수색을 했으면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찰 수사에 방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뉴스파이터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지 않아요? 이게 커다란 비밀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휴대전화가 이 사건을 명쾌하게 설명하는데 중요한 열쇠라면 그걸 찾고 있는 팀한테 민간 잠수부사 분들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게 크나큰 수사 기밀인가요? 그런 생각은 시청자분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요, 저희 제작진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일단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련 번호가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가져오면 바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맡기고 왔고 일련 번호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 듣고 그 사건을 도와준 사람이 흘린 거일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 본인 게 아니어도 누구 건지 찾아서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을 그것까지 확인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도와준 사람이 흘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시청자분들은 손정민 군의 아버지의 말에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족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냥 예단해서 이건 아니야, 이 색깔은 아니고 이 정도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것도 다 조사해보고 이것도 조사해보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날 혹시나 그 장면을 봤을 수도 있고요. 지나가면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휴대전화를 혹시 흘리고 왔으면 그분 찾아서 혹시나 물어볼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모든 증거들을 다 찾는 대로 무조건 경찰 갖다 준다는 거예요. 네. 분석해 좀 해달라. 네. 이게 친구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분이 현장에서 뭔가를 또 단서를 제공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뜻밖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억울하게 죽인 이유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마음 편안히 발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저 때가 이제 그 친구가 귀가하던 CCTV 모습이에요.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냐면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하신 건데 네. 그 친구의 휴대전화가 바뀐 거잖아요, 결국.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 거가 바뀌면 그 바뀐 전화로 내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게 일반적이지 않냐는 그러겠죠. 거예요. 근데 전화 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잃어버린 바뀐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이 친구라는 그 손군의 친구가 노력을 안 한 부분이 의아하다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휴대전화가 없어지면 혹시 어디 있는지 또 소리나 날까 해서 전화를 그렇죠. 해보잖아요. 네. 흘려서 뭐 저기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소리가 들리면 찾기 위해서.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걸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두 번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이게 그 다음날 이 친구를 만났나 봐요. 손군의 친구를 만났는데 이 손군의 친구가 공기계를 가져다가 새로운 전화번호를 개통을 했다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잊어버린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공기계를 가져다가 그 새로운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번호를 개통했다. 이것도 본인의 휴대전화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손군 아버지의 의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고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요, 저희 제작진과 전화 통화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만약에 정민이가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누구한테 흘렸어도 누군가가 주워줄 수 있는데 네. 굳이 핸드폰을 그렇게 빨리 포기하고 세 번을 땄다는 거는 이미 핸드폰을 찾을 일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친구가 그날 그 밤에 작은 아버지랑 그 찾아온 이후로 네. 다시 낮에 뭐 찾아오거나 찾아올 의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그 사람들은 원래 조문할 마음이 없는데 제가 조문 한 번도 안 온다는 방송을 타니까 한 번 왔다 갔다는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거지 당연히 그대로 나올 리가 없죠. 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더해서 고 손정민 군의 아버지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또 하나의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의심 가는 게 3시 반 전화. 형사님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3시 반에 친구 핸드폰으로 집에 전화를 했더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얘기를 안 한 게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죠. 왜 속였을까? 얘기를 안 했을까? 그리고는 집에 갔다가 그 친구는 친구 어머니하고 같이 다시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온 가족이요. 온 가족이요? 예. 이 부분도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쪽 고 손정민 군 가족에게 먼저 알려서 찾더라도 같이 찾더라도 해야 되는 건데 왜 자신들만 가서 온 가족이 동원돼서
찾았을까요? 그 부분은 뭐 국민들 일반 대중도 손군의 아버지 말고도 누구나 저부터도 그렇고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한테 전화하고 난 다음에 깨워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1시간 정도 더 자고 그 다음에 집에 갔다가 무슨 말을 부모한테 했길래 부모들과 같이 저 친구라는 사람이 현장으로 다시 와서 이 손군을 찾으면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그 손군 집에다가는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아마 손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친구가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그리고 부모는 무슨 말을 들었길래 다시 그 온 가족이 저 현장으로 와서 그 주변을 그 손군을 찾는다고 수색을 하면서까지 그 옆집에 그리고 5분 거리도 안 되는 데 사는 손군 집에는 연락을 안 했던 것이냐. 이게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합리적인 의심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네.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건 친구가 아니면 친구의 저 부모님이 이 부분은 답을 내려줘야 할 필요는 있어요. 조금 전에 그 친구가 혼자 돌아가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그 보시면 저 때는 이제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흐릿합니다. 물론 화면은 흐릿합니다만 글쎄 운동화 그렇게 심하게 더러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얀색 운동화 정도는 육안으로 알 수 있고 잠시 비틀거리는 뭔가 추웠나 봐요. 새벽이라서 점퍼를 입은 상태에서 양 주머니에 손을 깊게 찌르고 몸을 움츠리고 걷는 모습은 CCTV 화면상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새벽 3시 반에 자신의 부모와 전화를 나눴던 얘기를 그리고 그 얘기조차 왜 그 친구의 부모는 고 손정민 군의 아버지한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에 통화한 내역을 그 3명 중에 1명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했죠. 왜 3시 반에 전화한 얘기를 안 했냐고. 그 아이 아버님의 황당한 답변은 코로나 때문에 4명만 앉아야 되니까 자기는 떨어져 앉아 있었는데 그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사람한테 할 말이 없었고 거기서 끝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지민 변호사님, 고 손정민 군의 친구의 전화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 손정민 군의 휴대전화는 당시에 저 친구가 가져가서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친구가 챙겼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포렌식 작업은 일단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사실 그거 가지고 귀가를 했기 때문에 당일 새벽에 이제 귀가한 동선이 지금 파악이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택시 결제 내역이라든지 택시 운전기사의 진술도 지금까지 확인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건이 해결이 아직 안 됐고 그리고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이게 수사 기밀이나 엄청난 비밀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 시원하게 전해지는 게 없다 보니 최진봉 교수님 이 사안을 두고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억측 또는 가짜 뉴스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 분이 온라인에 글을 올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사건 당일 새벽에 인근의 설해섬에서 낚시를 했는데 그 낚시라는 과정에서 본인이 범 장면이 있는데 경찰차 6대가 출동을 했다. 혹시 이 출동한 6대가 그 사건과 연관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손정민과 실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경찰이 밝혔는데 당시에 그 주변에서 접촉사고가 났고 그 접촉사고 해결을 위해서 경찰차 2대가 출동한 적은 없지만 6대가 출동한 적도 없었고 그 경찰차의 출동은 실제 손정민 군 실종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결국 이제 방금 말씀하신 똑같은 거예요. 경찰이 제대로 잘 밝혀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 또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얘기도 자꾸 퍼지다 보니까 억측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네. 부분들은 경찰이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데 또 진실을 파헤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요. 잘못된 정보 그리고 억측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퍼나르다 보면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당시에 안진용 기자님 원래는 그 한강공원에서 고 손군을 포함해 셋이서 술자리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명이 더 나올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고 손정민 군의 또 다른 친구인 최모 씨가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그날 새벽에 원래 저까지 3명이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 피곤해서 나가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손정민 군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면 활발해졌다가 잠에 드는 버릇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또 지금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A군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그 친구도 현재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댓글에 보면 추측성이 많아서 그 친구도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친구 입장에서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친구는 애초에 자신이 포함된 셋이서 술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나가지 않았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고 손정민 군의 아버지와 통화해서 들은 내용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 내용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다른 친구 한 명 또 있었잖아요. 그 친구랑 그 셋이서 만나려고 했다는 거 원래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 아버님도?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게 원래 셋이 만나기로 한 게 아니라고 걔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기사가 잘못 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늦게 갑자기 만나는데 연락을 했는데 걔가 시간이 안 된다고 한 거지 원래 셋이 만나기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그 정민군 친구에 대해서도 뭐 걔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이렇게 친구한테 확인해 본 결과 그 다음 날부터 그 애한테 모든 전자기기 이런 거 다 압수시켜가지고 걔하고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게 사라졌대요. 아, 그러니까 힘들다는 건 첫날의 얘기고 아무 잘못이 없는 그냥 친구라면 예, 오히려 더 친구를 찾아주고 자기는 결백하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건 어떤 실수가 나올지 몰라서 조심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지금 손 군의 아버지의 입장은 아마 시청자분도 10분 정말 절실하게 다가올 거예요. 특히 자식을 두신 시청자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도 지금 걱정이 많고 다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럴까 인근 아파트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지금 눈길을 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번 일이 발생한 반포 한강공원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이런 전단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이 한강 입구로 통하는 토끼굴 또는 정문 근처에 주차한 차량이 있다면 블랙박스를 좀 확인해 달라.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꼭 좀 확인을 해서 제보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 정민 군의 친구 A 씨가 한강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한강공원 출입구가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찍혔을까 해서 신락 같은 단서라도 잡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찾지 못한 고 손정민 군의 친구의 휴대전화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어제 경찰 30명 넘게 동원돼서 어제 한강 일대 사건 인근 장소를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가운데요. 김복준 의원님, 유족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데 그 내용이 일단 뭔지도 궁금하고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초동 수사 어떤 부실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좀 챙겨달라는 의미로 손군의 아버지가 탄원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손군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실 수사라는 걸 지정한 게 아니고요. 손군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모든 게 급해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다는 전자기기부터 시작해서 압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 압수를 해서 확보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증거가 유실되기 전에.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 급박한 마음은. 네. 그러나 압수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용의자가 특정되고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압수가 가능한 것이지
이게 함부로 뭐 남이 소지하고 있는 걸 약간 의심간다 해가지고 압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또 뭐 검찰에서 그 보안 지시 뭐 해달라고 그 진정서 올렸다 해가지고 그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을 검찰이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건 수사 지휘도 불가한 거고요. 네네. 저는 이제 차제 한마디만 좀 말씀을 네네. 좀 드릴게요. 경찰 당국에서 말이죠. 이 모든 억측들 뭐 이를테면 뭐 친구의 아버지가 전 경찰서장 출신이다. 무슨 병원의 의사다. 막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가 막 나오잖아요. 이런 억측 같은 게 왜 나오겠습니까? 경찰에서 그동안 그 가지고 있던 관행이라는 그 이름하에 저 수사 보안이라는 걸로 그냥 계속 함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사 진행 상황을. 이거는 국민들이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강력 사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수시로 공개 범위가 가능하다면 조금씩이라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경찰이 도리입니다. 그게. 네. 근데 그 무슨 그 잘못된 그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확인하기에는 지금 그 현재까지 나온 거는 인근에 있는 그 CCTV 한 50여 대 정도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근처 지나갔던 블랙박스 133대 정도 확보해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런 부분 등등은 알려야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 이런 생각 들고요. 정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 억측이나 오해 네. 이런 걸로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예. 참고로 오늘 경찰이 이 사건 관련해서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언론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복준 의원님의 그 내용에 덧붙여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6명의 참고인을 조사를 했고요. 계속해서 진술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당일날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른바 의문의 2시간에 대한 거의 동선은 대부분 파악했다고 지금 경찰이 밝히고 있으니까 앞으로 수사 결과를 일단 차분하게 지금 고 손정민 군의 억울함을 같이 풀어보자는 그런 취지로 차원에서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억측은 정말 삼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